좀 어떠세요? 아니, 그 댓글을 제가 올렸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소장님 모르겠는데 내가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전화 드리기도 그냥 이게 제가 그냥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서. 근데 이제, 전화를 사람들이 많이 주는, 전화뿐만이 아니라 톡도 많이 주고요. 되게 저는 예, 이 피드 드린다고 예, 상당 시간을 쏟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소한 거라도 예. 많이들 물어봅니다. 왜 문의를 안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알고는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막히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걸 뭐 어떻게 보면 고춧가루 뿌린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아니, 그거는 아니고, 예, 그거는 그래서, 상관이 없고요. 예, 그러니까, 이,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제가 뭐 그래도 보셨겠지만, 어차피 전화를 드리자니 또 이것도 그냥 제 그냥 신세한탄하는 것 같아서 전화는 못 드렸고요. 솔직히 그래서, 말씀드리면, 예, 아이, 왜 안 됩니까? 하고, 방법이 없습니까? 전화도 깨웁니다. 아, 예, 그래서 보면 보통 한 서너 달 하면 그런 문의가 오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아는데, 쉽지는 않네요, 생각에도. 블로그 가지고는 서울 경기 예, 지역은 예, 블로그 갖고 잡기는 사실 좀 그러니까 블로그 지수가 높지 않으면 좀 어렵거든요. 안 그래서 되더라고요, 예. 철저하게 세부 키워드로 도배를 해가야 돼요. 그래 안 하면 이거 사실 내 블로그 하나 올렸으니 10개 올렸다, 20개 올렸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정도면 이 정도 피드가 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예. 많이 올려져 있지 않은 키워드를 잡아야 됩니다. 이거를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제가 네. 이제 거기서 포인트 중에 좀 고민되는 게, 예. 이제 블로그를 또 뭐 많이 올리면 또 뭐 품질을 줘야 된다는 얘기도 그런 있고. 거 없어요. 물론 그래요?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6개, 7개 예, 예, 날라간 적도 있고 하는데 예, 예. 지금은 그런 것도 없고요. 많으면 하루에 뭐 서너 개, 네다섯 개 올려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첫 다만 번째, 그리고, 예, 처음을 예. 너무 빨리 하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오전, 오후 이런 식으로 올리면 될 것 같고. 포스팅당 10분, 20분만 텀을 줘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하나 그러니까 또 이제 또, 예. 많이 도배를 안 하면 안 됩니다. 블로그만 가지고서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것도 있었고, 첫 번째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제가 이제 하루에 하나나 뭐 이틀에 하나씩 이렇게 일부러 좀 그랬던 것도 있었고, 그 그럼 다음에 그럴 필요 없어요. 많이 도배하셔야 돼요. 이제 그건 알겠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음. 이제 저번에 이제 챗GPT 이렇게 따서 쓰는 거, 포스팅 복사해서 쓰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음. 이게 다 내용들이 어차피 걔네들이 다 그 감정평가서 내용만 따와가지고, 네. 좀 특이점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표 만들어 놓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도배를 하고 예, 초반에 이런 예, 내용을 쓰세요. 자, 이 물건의 가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가 말미에 설명을 드리겠다. 이렇게 해놓고. 예, 그러니까 블로그든 유튜브든 이 사람이 예, 이거를 좀 더 쳐다보게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작을 할 때, 뭐 예, 어쩌고저쩌고 물건 공부상 내용을 설명할 게 아니라 예, 예, 이 물건은 과연 이 가격이 시세보다 저렴한지, 이번에 저 들어가면 될지, 어느 정도 예, 금액을 써야 될지, 예, 그런 내용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한 3분의 2 지점이나 마지막 지역에 나머지는 공부상 내용만 써요. 예, 복사해서 붙여온 거를. 예. 마지막에는 소장이 뭐 의견을 좀 넣으세요. 이게 맞아도 틀려도 상관없어.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이게 들어서 뭐 이게 모르니까 안 써지더라고요. 근린주택이 있는데 요거는 예, 저라면 이 시세가 이러이러하니 저라면 이 예, 가격에 이번 회차에 들어가서 이 금액에서 이 금액 정도로 보는 게 정확하게 금액을 특정할 건 아니고 예. 예, 그 정도 보는 게 맞겠다. 그런 그럼 이게 내용들을 한번 써보세요. 틀리건 말건 고민하지 말고 그냥 제 당연하죠. 주관을 넣으라는 얘기죠. 네, 그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쳐다볼 게 있어야 돼요. 공부상 내용 쭉 나열하는 거는 예, 그냥 상위 예. 노출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보는 거거든요. 당연히 저도 근데 이제, 근데 이 사람이 예, 쓴 게 보니까 이 사람이 평가를 안 해 물건을. 예. 틀려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틀려도 좀 되고, 믿고 싶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글에 댓글을 써서 제가 이제 이게 좀 스타트가 늦어진 게, 뭐 경매를 아예 모르니까, 이제 블로그를 쓸 때도 모르니까 블로그를 못 쓰겠고, 암만 따서 쓰더라도요. 그래서, 에이, 하여튼 뭐, 그게 안 돼서 뭐 좀 늦어졌던 거고,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하여튼, 예, 소장님 같은 이 이제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정확하게 예, 알고 해야 되겠는 거지. 전화가 와도 얘기라도 해야 될 수도 있고 댓글이 달려도 뭐 하나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내가 나를 좀 더 교육을 시키는 거죠. 예, 근데 사실 그게 이게 지금 늦어졌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예, 도배를 계속 올리는 게 많이 보이게끔. 그 예. 작업을 해갖고 물건 문의가 늘었을 때는 내가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 전에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 예, 전화가 하나 와도 블로그에 하나 올리더라도 내가 아는 예. 체를 좀 해야지만 된다. 이런 게 있으니까 사람이. 음, 그것도 맞기는 한데
소장님이 중개업을 하시지는 않으셨나요? 어떻습니까? 아예 그냥 접어놓고 이것만 작년 7월부터 몰두했죠. 근데 중개업은 남들이 그전에는 안 하셨고. 중개업 했었죠. 중개업 한 5년 하다가 제가 이제 원래 상가 쪽하고 이제 그런 오피스 그러면 사무실 위주로 했었고. 소장님이 그 정도 하셨는데 그 경매 공부를 하고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결국 물건이고요. 이걸 얼마에 들어갈 거냐에 대한 걸로 네, 기결이 되지. 네, 경매 절차에 대한 용어, 뭐 이거 뭐 입찰이 어떤 거 저떻고 네. 그걸로 기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의 툴일 뿐이고 음, 이 블로그의 핵심은 이번 회차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번 회차에 그런, 들어가면 내가 수익이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예, 실사용 예, 용도로 매매보다 싸게 매입하는 게 맞느냐. 예, 이게 예. 핵심이에요. 경매 절차에 따라서 입찰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 근데 말씀, 그걸 그런 사람들의 위주로. 심리를 건드리는데 예, 집중을 해야 돼요. 나머지는 어차피 복사 붙여넣기 하면 이 게시글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예, 그 글씨 수라든지 예, 포스팅 사진한테 요것만 맞추는 게 길게 예, 쓰니까 그게 써야 되니까 이제 뭐 할 게 없어서 예, 그런 거지. 예, 예. 거기에 그것만 쓰면 안 된다니까. 그럼 그게 거기에. 핵심인 거네요? 지금 대표님 말씀 그 거기에 부분이 예를 핵심인 들어 거네요? 소장님이 상가를 달았다 그럼 내가 우리 동네 상가는 얘가 어느 정도 시황인지 상황인지 알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네. 알아서 할 수 그런 있는데, 내용을 예, 잠깐만요. 어떤 블로그님을 내가 보여드려야 될까? 제가 나중에 블로그 링크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예, 한번 부탁 좀, 예. 그 객관적인 내용도 쓰지만 주관 이제 이분 거는 따라하기가 좀 더 힘들 수도 있는데 자기 생각을 되게 많이 써요. 이분은 네네. 블로그 가지고 꽤 거래를 하거든요. 아, 그거 제가 보내드릴 텐데 결국은 예. 경매 절차에 뭐 예를 들어서 최저가가 얼마고 뭐 대항력이 있고 없고 뭐 이런 게 중요하지가 않아. 그거는 그냥 포스팅을 위해서 그냥 하는 거고. 그 맞고 맞추는 거고. 예, 거기에 내 의견, 이 물건이 좋냐 안 좋냐에 대한 걸 솔직하게 좀 담으려고 해야 돼요. 예를 그리고 들어서 예, 이번에 차는 아닌 것 같다 쓰면서도 다음에 음, 잡으셔라. 예, 그다음에 뭐 이 가격은 이 가격대에서 이 가격 정도가 뭐 아파트는 그리 나오겠지만 상가 같은 예, 경우는 예. 이 정도 위치에 이 정도 위치라면 이 정도 많이 떨어졌으니 이 정도에는 충분히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쓰는 거지. 내가 옆에 손님한테 물건 브리핑 하듯이. 그러면은 모르는 지역은 쉽지가 않은데 그것도 그냥 모르는 나름대로 그냥, 지역도 예, 옆에 나와 있는 물건들하고 실거래가하고 예. 혹시 그 네이버 부동산 이런 게 뭐 다른 뭐 툴도 있겠지만 내놓은 호가 잡혀 있는 게 있으면 그거 기준으로 설명하면 돼요. 그런 그걸 식으로. 보여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몇 네네, 개 네. 받아놓고 내가 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예, 야 이거 시세가 이 정도 위치면 보통 예를 들어서 상가가 임대차 얼마에 얼마 뺄 수 있는 데인데 야 이거 이 가격에 낙찰 받았어 내가 수익률은 이 정도 충분히 맞출 수 있다. 아니면 이번에 차는 그럼 아리까리하다. 예. 뭐 이런 내용도 정확하게 써줘야지. 그러니까 음, 이거를 내 브랜딩하는 툴로 쓰는 게 훨씬 좋아요, 사실은. 아, 대부분의 우리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예, 어떻게 물론 도배를 하는 것도 맞아. 근데 도배를 내 생각을 접어두고 네. 장인 노출 작업을 하려면 완전 도배를 해야지.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예, 개수에서 작업을 못하겠다면 세부 키워드를 잡아가지고 키워드도 조금 중요하게 예를 들어서 땡땡 상가 경매 물건 이 과연 이번 회차 들어가야 되냐 아니 이번 회차에 안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저 사람이 이 물건을 평가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 위에 7, 8위에 있어도 그렇게 제목도 잡고 키워드는 어때 제목은 그리 잡고 내용도 중간에 있는 공부상 내용은 쫙 집어넣지만 초반에 이 네. 물건에 대해서 내가 평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먼저, 네네, 상관없어요. 좋고 나쁨에 대한 평가를 하라는 거예요. 유튜브도 똑같거든요. 네. 근데 있는 내용만 쓰면 사람들이 절대 빨리 안 겁니다. 잘 보지도 않아요. 넘겨 그냥 넘기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그러니까, 보여진 기회조차도 내가 놓치거든. 그래서 평가하는 데 익숙해져야 돼. 나는 이런 거예요. 나는 많은 매물이 나오는데 나는 평가사다, 평가사.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예. 알고 모르는 주관적인 게 제일 핵심 포인트인 거고. 네, 그쵸. 근데 그리고 이게 제가 키워드도 좋고 키워드는 먹히더라고요. 예? 키워드는 좀 먹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 5위 안에는 올리면 한 2, 3일 정도는 음. 5위 안에는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그때 네. 상이 그 키워드 그 제목도 잘 잡아보세요. 남들하고 똑같이 쓰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제가 블로그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땡땡 근린주택 땡땡 다가구 경매 이랬는데 네. 이번에 차는 안 됩니다. 대놓고 근데 내용이 조금 달라도 돼. 그러니까 이게 어쩔 음, 수가 없는 게 네.
상위 노출매가 도배하는 블로그들에 묻혀서 내게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렇죠. 내가 객관적인, 주관적인 평가를 해놔놓으면 이 사람들이 기억을 해놨다가 한 번, 두 번 보다가 기억을 해놨다가 이제 뭡니까, 이웃 신청을 하거나 네. 그러면서 계속 보아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있거든요. 물론 그게 전제 조건은 세부 키워드라도 잡아서 노출이 되게끔 잡는 건데 네. 그런 차별화를 둬야 들어오는 사람이 계속 봅니다. 재방문율이 높으면 블로그 수준이 또 올라가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돼주게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그 네. 유튜브도 마찬가지 블로그를 보는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근데 누가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거를 내가 꼭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조언을 보고 싶어 합니다. 되게 이 물건 나왔다를 보는 게 아니라 나왔는데 네. 어쨌다고 들어가야 될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내가 네. 힘들게 한번 담아보자. 아니면 그런 주관을 담기 어려우면 진짜 도배해야 돼요. 키워드 막 선별해갖고 다다다다 계속 도배, 좀 떨어지면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그러니까 하루에 4-5개씩 도배를 해야 되는 거지. 그 두 그럼 번에 아까처럼 하나를 할 때. 주간을 넣으면은 그렇게까지 도배는 안 해도 되는 거고. 근데 그것도 이제 키워드를 잘 잡아야 조금 빨리 갑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정석입니다. 무조건 자기 주관을 잡아야 연락이 더 많이 옵니다. 훨씬 많이 와요. 그 오케이, 하나 알겠습니다. 더 그렇게. 물어보는 네. 문의도 오고요. 그리고 제목도 좀 서술형으로 써도 된다는 얘기죠. 아까처럼 상관없어요. 옛날에는 좀 짧게 써야 네. 되는 게 있고 길게 네, 쓰면 네. 안 되고 이런 거는 지금도 적용되는 키워드가 있는데 굉장히 돈 되는 어려운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네, 뭐 네. 맛집이나 뭐 대출이나 네. 분해 이런 거에 좀 적용을 받지. 일반 키워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키워드만 잘 넣고 앞쪽에 배치하시고 얘는 네가 이 제목이면 네가 볼 것 같은데 궁금해서라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유튜브 썸네일 넣듯이 그런 식의 제목을 넣어도 그렇죠. 된다는 얘기죠. 키워드는 유튜브 제목처럼. 블로그도 제목에 그렇게 네.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그럼 조금, 네. 그리고 내용도 뭐 너무나 좀 뭐랄까 너무나 지겨운 이런 내용 말고 네네. 제목에 초반에 좀 그렇게 잡아보세요. 과연 이 금액이 1차에 얼마나 물건인지 이번에 잘 들어가는 게 맞는지 얼마를 써야 될지 수익률이 과연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 저는 사실 챗 GPT를 저는 안 쓰는 이유가 네. 우리 딸내미 시키니까 지금은 완전히 그냥 판에 박힌 컨셉을 하는데 네. 내가 옛날에 할 때는 그냥 되게 주관적으로 씁니다. 뭐 기준도 뭐 공부상 이런 것도 안 씁니다. 그냥 제가 제 생각대로 그냥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습관이 된 사람이 쉽지 안 된 사람은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챗 GPT한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시켜보세요. 이번 회차에는 패스하고 다음 회차 어느 정도 선에 들어가면 되겠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궁금증을 유발하게끔 질문도 던지면서 답글도 남겨주는 형태로 한번 서술을 좀 해줘봐. 그래 가지고 같이 한번 기존에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좀 바꾼 내용의 앞뒤로 서두 부분하고 엔딩 부분하고 그걸 같이 짝다리 섞어 한번 넣어보세요. 그런 방식으로 자기 주관을 담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블로그는 어느 정도 좀 다시 좀 제가 재정립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뭐 지금 계속 핑계대다 못한 건 유튜브를 이제 3월부터 좀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길이 되건 마비 되건 유튜브를 하려고 하는데 네. 그래서 먼저 구상으로는 유튜브는 이제 좀 완전 초보니까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좀 병행하는데 지금처럼 대표님 말씀처럼 그 블로그를 이제 그런 주간을 넣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제목도 좀 포인트 넣어서 이제 하면은 그거는 매일은 아니고 한 일주일에 한 세 개 정도 예상을 하고요. 제 계획으로는. 그리고 되게 6개월 이상 해야 돼요. 그 정도 하면.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제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안 하면 블로그만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처럼 좀 잘못해서 블로그를 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거를 근데 제가 막 블로그만 붙잡고 있으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유튜브를 원래 3월부터 하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제가 지금 처음 하니까 요구사항이 한번 맞는지 우선은 처음이니까 뭐 품질 안 따지고 그냥 한 2분 정도 요런 컨셉으로 해서 그 경매 사이트 저희 이제 보이는 경매 들어가서 일단 현장을 안 가고 현장 안 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냥 그 뭐 권리 분석하고 아까처럼 그런 주관적인 내용 넣어서 뭐 요번에 괜찮을까 뭐 이런 식의 포인트를 좀 넣고 한 2분 정도 영상으로 해서 좀 많이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제가 영상 툴이 좀 익숙해지고 그다음에 좀 한 3개월 정도 안착화가 되면 하여튼 2, 3개월 사이에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현장 위주로 좀 다니면서 요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고구상은 좀 맞을까요? 아니면 쇼츠처럼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현장을 가는 게 사실 제일 좋고요. 안 되면 그러니까 내가
영상을 만드는 것도 힘든데 현장까지 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린다. 예, 그러면은 그것도 방법이 되지만 예, 정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물건에 대한 주관적 의사 담는 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네, 아파트 빼고서는 현장을 안 가보고 주관적 의견을 담기가 좀 쉽지 않아요. 물론 이제 가치에 대한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예, 거는 뭐 주변 예, 시세 대비 뭐 예, 찾아서 이렇게 이 정도 하면 되겠다라고 예,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좀 안착하신 분들은 예, 제주도 빼고요. 제주도는 뭐 예, 여기서 현장 안 가고도 아예 안 하니까 이제 예, 자리 잡는 소장님도 있는데 네, 그 외 지역은 특히나 이제 경기권이잖아요. 예. 저는 현장을 가야 될 것 같긴 해요. 아, 현장을 가라고요? 네, 담은 10초를 찍더라도 예쁘게 찍으라는 게 아니라 네네네. 10초, 20초라도 현장을 보여주면서 잠깐 예, 보여주고 나서 내가 가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주변이 음, 예전에는 이런 상권이었는데 많이 죽었더라 뭐 예, 지금은 죽어 있지만 그래도 저녁에는 괜찮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항상 봐왔던 거고 지금도 보고 왔고 내가 네, 가서 보니 이렇더라라는 얘기가 뒷받침되는 게 현장 영상 그래서 현장 음, 영상 올리는 거 있거든요 사실. 하여튼, 그렇게 보면 현장을 가는 게 일단 답인 거네요. 그쵸 이제 현장을 예쁘게 찍으라는 게 아니라 현장을 그냥 네네. 다녀왔어에 네, 대한 네. 느낌은 담아야 됩니다 사실. 아, 내가 임장을 했다, 이 개념. 네, 안 하고도 하시는 분도 있기는 해요. 한데 그거는 이제 경쟁이 좀 덜하거나 없거나 아니면 또 말주변이 좋거나 예, 아니면 제주도 같은 특수한 상황 음, 아니면 진짜 사진만 가지고도 말주변으로 예, 말을 좀 예, 말해서 신뢰감이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음, 그런 분들이 조금 이렇게 자리 잡아가고 있고 자리 잡은 분도 보는데 거의 열에 9은 현장 영상을 올립니다. 이제 안 알겠습니다. 올렸을 때에 대한 피드까지는 제가 음, 과거부터 히스토리를 제가 봐온 게 아니라 예, 이렇다 저렇다 결과를 놓고 네네. 보면 많이는 없어요. 그리고 음, 그분들도 가까운 곳은 또 다녀오기도 하고 좀 먼 곳은 그냥 사진으로 처리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캡처본으로 로드뷰로. 유튜브는 한 몇 개, 일주일에 한 몇 개 정도로 올려야 되죠? 처음에는 두세 개만 해도 그리고 그 두세 개 일주일에? 이게 아, 네네. 이것도 블로그하고 조금 비슷한 게 예, 많이 도배를 하면 예. 많이 올린 사람, 많이 이거를 진짜 이 사람은 물건이 온갖 물건이 다 올라오네 하고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 네, 네네. 그런 사람을 잡아가는 게 되는 건데 음,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물론 뭐 저를 비교하면 안 되긴 안 되지만 이 많이 안 올리는 분이 또 잡아가는 분도 있어요. 아, 이거는 그래요. 뭐냐면 네, 그 영상에 내가 담을 때 네. 물건을 정말 많이 보러 다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요 놈이 괜찮아서 올렸다라고 얘기를 잡아가는 거죠. 무슨 얘기냐? 나는 아, 임장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매일 네네. 돌아오는 물건 다 보러 다니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 내가 추천하는 건 이거야. 네. 라는 컨셉으로 잡아가는 거지. 이제 그런 경우는 음, 일주일에 한두 개만 해도 돼요. 되는데 아, 네. 그 말을 좀 잘해야 돼요. 예를 아, 들어서 네, 뭐 요 동네 상하나온다. 예전에 예전에도 이런 물건이 나왔고 뭐 주변에서 네, 이런 물건이 나와 있고 내가 여기 인장을 다 가보지만 이 네, 물건이 제일 낫다. 그래 네네. 이러이러면이 이런 시세가 이렇고 입지가 이렇고 이런 평수대가 이런 가격대가 지금 호가나 실거래가 비교해서 네. 이게 진짜 싸다. 이제 거기를 부다점한 게 뭐 내가 물건들 다 보러 다닌다. 음, 사실 다 안 보고 다녀도 나온 물건을 아는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예를 네네, 들어서요. 네네, 네. 그리고 내가 안 살아도 이 지역의 현황이나 입지나 이런 걸 뻔히 아는 듯한 모양. 제가 창원 음, 물건 올려도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창원 음, 잘 몰라요, 사실. 아, 그 창원 물건 나오면 뭐 상남동이나 그 중심지 같은 데 보면은 법원에 갈 때는 한 번씩, 본원에 갈 때는 네, 한 번씩 네. 뻔히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아는 체를 음, 하려면 또 주변을 봐. 한 번씩 아, 보고 네. 다른 매매나 중개물건, 임대차 이런 것도 블로그도 한번 보면서 대략 보고 음, 나서 이제 대충 여기는 좋다 안 좋다에 대한 뭐 얘기들이 있고 블로그들을 잘 찾아보거든요. 근데 그 음, 평가를 내가 마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거죠. 네네. 아, 근데 그런 알겠습니다. 것들이 돼야 돼요. 네, 사실 그 아는 체가 연락도 아는 체가 아니고 자꾸 둘러보고 다른 네, 사람 얘기들을 살펴보면서 아는 체. 요즘 챗GPT가 되게 좋거든요. 네네. 블로그 중에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입지를 평가하는 블로거들 예를 네. 들어서 땡땡동에 이 상가가 나다. 이 상가에 대한 평가를 블로거들 리뷰 뽑아달라 네. 하고 재미나이가 더 잘하는 것 아, 같은데 그러면서 그런 블로거들 좀 찾아봐. 네네. 유튜브를 찾아봐도 상관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고 오케이
이제 내 머리에 대략 각인시켜놓고 마치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렇게 하시면 해서, 되고. 요즘 저는 안 알겠, 해봤는데 다른 분들은 유튜브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기도 하거든요. 예를 음, 들어서 땡땡동에 있는 물건들을 매매 물건이나 경매 예, 물건을 많이 올리는 유튜버들 있잖아요. 예, 예, 그 예. 유튜버들의 내용을 요약해 달라고 제미나이나 챗GPT한테 시키거든요. 아, 그렇게 아,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마치 내가 이걸 많이 알았던 것처럼. 근데 그걸 반복하다 보면 또 압니다, 실제로. 알아가게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쌓이면서 점점 물건 범위도 넓혀지고 네. 물건 종류도 다가 되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사실 시간이 걸리느냐. 내가 아파트 받은 사람 상가를 하면 모르잖아요. 예. 근데 찾아보고 조사해 보다 보면 그게 또 시간이거든. 아, 요약하는 것도 시간이고. 근데 그게 한 음,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되면 이제 얘기해야 됩니다. 아, 저 아, 지역 내가 마치 안 가봐도 조금은 네, 알겠거든. 그럼 네, 더 아는 체 하는 거지, 그죠? 음, 그러니까 이 과정을 해야지만 네네. 이게 진행이 됩니다. 안 그러면 되게 네. 늦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게 뭐 어차피 저도 아까도 전제 조건은 제가 이제 뭐 그렇게 막 열심히 한 건 아니었으니, 근데 음, 이제 중계는 아예 접었거든요, 표현상. 그러니까 이제 네. 시체로부터 아예 접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음, 하여튼 거기 뭐 나름대로 멘트라도 나올 수 있는 준비되는 기간 한 4개월 걸렸고, 이제 블로그는 한 3개월밖에 안 했고, 음. 근데 이제 벌써 이제 6월 달 되면 한 1년이 돼가니 조금 초조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당장 계약은 아니고 봤는데, 야, 이러다 올해 한 6, 7월이라도 1년이 됐는데도 똑같을 것 같은 느낌이 솔직히 들었던 거죠. 말씀드리면 네, 돌다리형 스타일이거든요, 소장님이. 네, 그런 분들이 네. 보기 잘합니다. 어떤 분들이 빠르냐, 뭣도 모르고 그냥 아는 척하고 계속 유튜브 블로그만 때리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네, 근데 제가 예전에 만든 걸 저도 지금 비공개 처리인데 저는 보이잖아요. 저도 네네네. 어이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공장이 뭐 아, 희한한 소리를 해댔더라고. 몰라도. 아, 근데 아, 마치 그 영상 보는 사람들은요. 내가 뭐 네. 아는 사람처럼 느꼈을 것 같아. 아, 그럼 근데 이제 어떤 건지 초보자들이나, 알겠어요? 네, 아, 그게 되는 사람이 빨리 가요. 살아남습니다. 왜냐하면 네, 사람인지라 지치거든요. 마음을 음, 먹어도 네네, 결과값이 늦어지면 정말 지칩니다. 네, 그래 되면 또 뭐 중계 갔다가 오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런 네네, 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된다. 음, 정확하게 하고 그러니까 단계로 가려는 분들이 네, 사실은 지쳐야 해요. 아, 근데 우야무야 막 때리 몰라도 막 물론 이제 뭐 그게 또 성향 따라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네네, 모르는 걸 아는 척하기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자기를 스스로 변형시켜 가는 분들이 빨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밑도 끝도 시작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냥 네. 부딪혀 보고 품질이 됐건 설명이 잘못되건 간에 일단은 설명이 무조건 잘못되는 거 필요 올려놓고. 없어요. 잘못되는 사람들 음, 많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우리 지역을 100%다 알겠어요. 조금 딴 데로 가면 아직까지 하는데 근데 당연히 그 가격이라고 해요. 음, 아무도 욕 안 하니까 네네. 걱정하지 마시고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교육이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예,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몇몇 분들한테 강조를 하고 사실 교육 때도 이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긴 했을 텐데 이걸 네. 계속 각인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저도 저번에도 그래서 리마인드 교육도 한번 가고 뭐 하는 이유들이 이제, 그 막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멍 때려지는 부분들이 음, 권태기가 오니까. 음, 그래서 이제 했던 건데 이제 또 하다 보니까 또 막히고 이제 이게 막 한 3개월 동안 말씀드린 뭐 전화 딱 세 통 한 달에 한 번씩 딱 한 통씩 오니까 네. 이게 뭐 손님 설명도 안 되더라고요. 브리핑도 안 되고. 근데 이게 이제 설명을 중개는 뭐, 잘하려고 다 하지 마세요. 우리는 중국에 아, 익숙해 돼 있어서 그렇다니까 오면 네네. 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른 네, 분들한테도 그래 하라 그래요. 일단 계약 체결을 하기 위해서는 좀 아는 체를 해야 되는 그것 때문에 사실 이것저것 네, 살펴보고 내가 모르는 물건도 계약 테이블에 앉기 전에는 한번 살펴보고 마치 많이 해본 것처럼 그런 척을 하려고 한번 쳐다보는 거지. 네네. 1부터 10을 정확하게 맞는 얘기 준비 다 해갖고 이 사람을 맞이하겠다 하면 안 되고 음, 왜냐하면 얘는 계약 체결을 하고도 네, 계약 체결을 하고 경매 물건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하는 형태로 가는 거거든요. 준비 다 네네. 해놓고 자, 내가 아는 지식 다 풀었으니까 계약하자 이게 아니라 네, 계약 체결을 하면 내가 이때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알아볼게. 이렇게 음, 할 수 있는 게 경매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는 아니야. 습관들이 다 그렇게 안 들었어. 왜? 음, 계약을 쓰려면 틀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대학력 있는 없는 임차인으로 내가 판단을 했어. 대략 네, 잘 모르지만 네, 네. 그리고 계약 체결을 해.
네. 그러고 나서 조사하니까 걔 대학객이 있네. 알고 예, 봤더니. 예, 예. 안 하면 되지. 내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 부분 체킹이 조금 내가 잘못 판단했더라. 물건을 너무 많이 네네. 보다 보니까 예, 헷갈린 예. 것도 있고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대학객이 있는 거네요. 요거는 안 되겠습니다. 네네. 여기 계약 취소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다음에 다른 물건 봐드릴게요. 그게 또 더 신뢰 안 갑니까? 음,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네. 물건을 상세히 어떤 물건이라도 내가 올리는 물건은 완전히 마스팅이 돼야 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음, 그거 아니에요. 모르고도 올립니다. 지금 아직도 지금 김천지원의 구미, 경북, 대구 여기에 다 갖고 가는 사람이 우리 협업소장님이 4명이나 되거든요. 네네. 그중에 3명이 연 200을, 이제 연 2억을 넘게 벌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어, 가열이 좀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네. 사람들 아직까지 배당도 모릅니다. 아, 배당도 모른다니까요. 한 달에 3개씩 낙찰 받아요. 10개 이상 어, 입찰하고. 예, 근데 예. 유튜브는 잘 찍어. 잘하는 체 잘해. 어,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그래서 저한테 한 번씩 털려가지고, 네, 이제 나한테 물어보면 되긴데, 애매하면. 네, 배당할 때, 원래 그 인수할 거면 2천이었다, 또 5천이 될 거야. 네네. 그거 역시도 자기가 잘 모르는데, 나중에 이제 낙찰 받고 나서 이제 뭐, 자금 내는 시점 알아는 거야. 예, 아, 그런 것도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삼촌 대신에 이거 내가 나중에 팔 때는 세팅 잘 해주고, 팔 때는 네. 잘 해줄게요. 하면서 이제 지가 의리되기도 하죠. 그래도 음, 한다 이거지, 그래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 권리 분석, 네, 물건의 하자를 내가 이 계약을 하기 전에는 확실히 알고 해야 된다. 그런 마인드 때문에 네네. 일을 못해요, 일을. 그러니까 틀려도 돼요. 틀려도 그냥 알, 아는 척만 네, 하세요. 그냥 계약 테이블에 앉으면 네, 소장님은 그 물건만 보는 사람이 아니야. 올리기는 그걸 올렸지만 네, 네, 이미 수십 개의 물건을 상담을 받고 네. 내가 이 물건 전부 다 헷갈리는 거야, 나도. 상대방한테 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돼. 내가 틀린 게 발견되면. 네, 야, 이걸 내가 봤더니만, 그러니까 계약 테이블에 앉을 때는 조금 아는 척은 하고, 제가 지금부터 네네. 좀 더 상세히 현장 조사도 하고, 한 번 더 체킹을 해서 네, 문제가 있으면 내가 사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예, 그 네네. 문제 있으면 우리가 먼저 계약식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대신에 내가 알아보고 진행되는 과정은 사장님한테 피드 드리겠다면서 계약서 쓰는 거거든요. 아, 대신에 네. 잔금, 그 뭡니까, 잔금 연체되고 낙찰 후에 이렇게 진행되고 내가 많이 한 척은 해야 돼, 사실. 그리고 이 음, 물건의 가치에 대한 내 의중과 생각은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그 사람이 쓰거든요. 네네. 그건 아는 체는 해야지. 근데 권리상이 하잖아. 어떤 뭐 경매 진행 상황이 어떤 문제나 이런 걸 100% 알고 딱 풀어줄게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 음, 결국 내가 알겠, 가치를 아느냐 아니면 뭐 네, 아는 게 있어요. 주변 시세 물어보고 계약 테이블 앉기 전에 네, 확인해보고 시세 조사해보고 시세 파악이 안 된 물건이 어렵잖아요. 땅이나 네네. 뭐 그렇죠.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거는 네, 역시 뭐 주변에 물어보면 제일 좋고요. 그 해당 네네. 부동산에 못 물어보면 네네. 네. 실거래 얘기만 해서 그냥 하시면 돼요. 음, 그리고 특히 땅이나 실거래. 네, 토지나 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건물이나 이하는 실거래가 기반이고 지금 네. 시세가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그 네. 다음 거래 지키거나 그 다음 경락가가 시세를 주도하거든요. 아, 그렇기 네네.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또 음, 어때 이상 거래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가열 거래가 있을 수도 아파트처럼 안 그렇다니까. 예를 들어서 5억짜리인데 나 혼자 5억 5천을 받았네. 계속 네. 5억이 찍히는 실거래. 이러면 바로 비교가 되잖아요. 네, 내가 그렇죠. 잘못 컨설팅 한 거 아니에요. 네네. 그게 아니라 거래가도 없어. 네. 문 때문에 있고 저 옆 동네 있고 뭐 보통 공장이나 토지가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럼 네. 내가 시세예요, 내가 시세. 내가 말하는 게 음, 시세가 될 수 있다고. 네네. 그런 자신감으로 하면 됩니다. 실제 나중에 유튜브가 좀 알려지면 시세를 주도합니다. 아,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네네. 기죽을 필요도 없고 너무 다 알고 해야 되겠다는 걱정을 하지도 네네. 말고 무조건 홍보로 그냥 아는 체 하는 홍보 있잖아요. 몰라도 네네. 잘 모르지만 아는 체 하는 홍보입니다. 네네. 조금 이 중개하시는 분이 중개 기반에서는 낮이 두꺼워야 돼. 아, 그런 마음으로 해야 네네. 일이 되고 빨리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 내가 3, 4개월을 경매 공부를 했다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그리 말씀 안 드렸는데. 아니, 강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거는 뭐냐면 이제 뭐 유튜브를 하고 블로그를 하려고 그랬더니, 예, 제가 이게 글이 안 써지고 멘트가 안 나오더라고. 유튜브도 지금 시작을 못 했던 게, 예, 연습 마이크 사가지고 했었거든요? 음. 이게 말이 안 나와요. 모르니까. 뭐 아니, 경매, 예, 그거는 빨간 거 있으면 이래 하면 된다고 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 이거 대학님 가처분 받은 게가 있네. 대학님, 요거는 나중에 체킹 한번 해봅시다. 이것 때문에 떨어진 건데,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계약책을 한번 다 체크하고 해결 드릴게요. 하고 쓰면 돼요. 그리고 물건 알겠습니다. 가치만 예, 얘기하면 돼요. 지금 최저가가 시세대가 어느 정도냐. 네. 그에 대한 내 주관을 얘기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 말이, 저 사람이 평가하는 게 맞겠는데, 맞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게끔 영상과 블로그를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그때 들었던 것들 다시 재정립이 되네. 네, 공부상 내용이 네, 맞고, 이 네, 공부상의 내용을 경매 네, 민세집 평가 절차를 어떻게 모르는데, 이거를 얘기해줘야 되지 않나, 이거에 집착할 게 네, 아니라, 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거래를 하는 종류의 하나일 뿐이지, 네, 네, 네. 배달 상황은 나중에 계약 체결되면 제가 다 알려드리면서 그걸 마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네, 네. 체크해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얘기해주면 되거든요, 간단히. 네네. 그래야 하면 이제 계약해놓고 물어오면서 진행을 해도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는 소장님들이 이제 우리 소장님 같은 성향이신, 물론 그런 성향인 분들도 꽤 있거든요. 네네. 그게 틀린 게 아니라 이제 그게 익숙해져서 그래요. 왜냐하면 중개는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그렇죠. 들어서 자기가 어떤 상가가 자기는 뭐 룸 아끼되 룸이 안 들어오는 입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네, 것들이 네. 다 익숙해져 있으니까 네네. 내가 사전에 소개한 게 잘못되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큰일이다. 뭐 있는 계약 체결을 취소하면 되는데 우리는 10%가 아니고 기껏해야 네, 3, 40만, 4, 50만 원 걸고 계약 네, 체결을 하는 건 아니에요. 네네. 아니면 취소하겠다라는 조건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일단은, 라이트하게 생각하세요. 경매에 대해서 잘 깊이 있게 알아야 된다는 이것을 아주 가볍게 네, 얘기해요. 물건의 가치와 네. 평가. 어떻게 그게 제, 하면 사람들이 음, 내 말을 좀, 저 사람은 물건이 좋고 나쁨을 좀 평가하네. 저 사람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나로 만들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추스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좀, 뭐, 네. 소장님 같은 고민 하시는 분들이 제가 꼭 한 달에 한 두 번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요. 이런저런 얘기들을 합니다. 물어오는 분들이 이제 소장님 네. 같은 성향이신 분들이 거의 네. 고민이 비슷해요. 음, 왜냐하면 내가 천하에 공개가 되는 블로그 유튜브를 하다 보니 불특정 네, 다수가 네, 보잖아요. 네. 그럼 틀리면 틀리다고 뭐라 할지 않고 막 그렇잖아요. 음, 네, 그런 걸 또 이제 내 무지가 까발릴 것 같은 그런 불안함 때문에 뭐 네. 시작을 잘 못하시거든요. 아,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네. 그걸 뒤집어야 돼. 나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라이센스도 없고 네. 그냥 경매 물건 막 올리는 사람이야. 네. 우리 보면은 조회수 올리는 유튜버들 있잖아요. 네네. 자기는 의뢰 받지도 않고 그냥 올리는 거. 네. 그 틀린 얘기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냥 자기는 조회수 뽑으면 되니까 그냥 약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얘기를 해요. 아, 그 외딴섬에 뭐, 아예 아무것도 무인 이용 가능, 뭐 도서도 아니고 아예 발도 못 들이는 땅인데 그냥 낚시나 하고 뭐 이런 게 나오면 희한한 소리를 다 하거든요. 그걸 틀렸다고 네네. 별로 얘기 안 해. 댓글 간혹 달리는 경우 있어. 그건 왜 네네. 인기가 생겼으니까. 음, 근데 그것도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아,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는 마세요. 소장님이 지금 그 댓글 단 거 있죠? 네네. 카페에. 네. 아무 그것도 없어요. 왜? 그건 그거대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네. 어떤 게시물이 있다면 그 게시물을 전제로 해서 또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모든 네네. 걸 다 아느라고 100명의 사람들이 봤을 때 한두 명한테도 내 음이 잡히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음 잡히면 그 사람 건너뛰는 거지 뭐. 음, 그리고 댓글이 소장님한테 디스가 달릴 정도면 나는 인기가 생긴 거거든요. 그전에는 네. 댓글 안 답니다. 음, 틀려도 네. 제 시기 질투의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네.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음, 나중에 걱정하세요. 나중에 인기 생기고 나서 걱정해도 됩니다. 보통은 댓글을 선별로 하거든요. 선별로. 네네. 유튜브 네. 같은 경우는 미리 네. 내가 검수하고 올려줄까 말까를 선택하는 것도 있어요. 아, 그거는 그때 그런 걸 쓸지 말지 고민하시면 되고 지금은 네. 올리세요. 올리고 네네.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대표님.
궁금하신 건 또 통하고, 그래도 소장님은 열심히 하시는 의지가 있으신 분이라서 네. 몇몇 분들이 제가 기획이 다 나거든요. 아, 그 중에서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자리를 잡아가는 게 이게 네. 맞잖아요. 좋은 사례로도 남고 음, 그리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전업을 하시는 분들은 네. 네, 저도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더 이제 보게 되죠. 보게 되는데 네네. 이게 아마 모든 게 매출과 결과값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네. 초반에 이게 안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네. 그럴 때마다 좀 그래요. 뭐 어떤 분들은 묵묵히 하면서 네. 그냥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 네. 사람 빨리 되겠는데 보여요, 사실은. 어떤 분들은 차근차근 하시는 분이 있어. 음, 이분들은 위기가 오겠구나. 아, 그런 게 사실 보입니다. 물론 안 그런 분도 음, 있지만 차근차근 네네. 가도 자리 잡은 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또 돈을 좀 벌고 있다 그래 내가 좀 못 네네. 벌어주면은 그러니까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게 해서 간 분도 있다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안 벌면 안 되는 사람들은 네. 진짜로 무식하고 용감하게 컨텐츠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좀 음, 시기를 당길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이고. 네. 하여튼 근데 힘내시고 좋은 다시 말씀 한번 감사하시고요. 네네. 또 뭐 한 5, 6개월 뒤에는 5, 6개월이 아니지 뭐 그러니까 이거 계약이 왔는 5, 6개월 뒤에는 이제 네. 저한테 이제 이 물건 저 물건 맞다고 이제 그런 문의가 오면 좋을 것 같고 뭐 네네. 열심히 하셔가지고 한두 달 내에 또 물건 하나 붙잡고 네. 같이 얘기하기를 한번 바라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네. 그 결제가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 그 블로그 한번 그거 좀 문자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제가 뭐, 근데 그거는 자기 주관을 많이 쓰는 사람인데 제가 일단 네네. 보내놓을게요. 계약 하시는 분. 네. 알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나중에 네, 또 좋은 소식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 네.